세상에 이런 문자가 존재했다니.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개발자 포럼에서 한 젊은 개발자가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아름답게 배열된 문자들이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이번 스토리의 주인공 알렉스입니다. 알렉스는 7개 국어를 구사하는 다국적 개발자로 특히 AI 언어 모델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것은 그의 직업이자 취미고 그는 항상 새로운 언어 체계를 분석하며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구조화하고 전달하는지를 연구해왔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를 학습하며 그는 문자 체계마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날 그는 친구이자 한국계 미국인 개발자인 제이슨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글? 그냥 한국어의 문자 아니야? 알렉스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한글은 그냥 문자가 아니야.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마치 언어의 오픈소스 시스템 같은 거라고. 이 한마디가 알렉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언어의 오픈소스 시스템? 알렉스는 스스로 언어 마스터라고 자부했지만 한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복잡한 한자를 쓰던 한국에서 새롭게 만든 문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가 단순한 언어의 차원을 넘어 혁신적인 정보 전달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알렉스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한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곧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문자 철저하게 논리적이잖아. 기존에 그가 알고 있던 다른 문자들은 대부분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자, 한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등 모든 글자, 체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변형되고 조정된 결과물이었는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한글은 발명된 문자였습니다. 15세기 조선에서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고? 그는 한글이 1443년에 창제되었고 1446년에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문자라는 점이 그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제이슨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놀랍지? 단순히 새 문자 체계를 만든 게 아니라 의문학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든 거야. 알렉스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한글의 기본 구조를 보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방식이 마치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마치 모듈형 프로그래밍이랑 비슷한데? 알렉스는 한글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글은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컴팩트하면서도 확장성이 뛰어난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듈화된 구조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에서 함수와 모듈을 조합해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기역과 아를 결합하면 가, 여기에 받침 니은을 추가하면 간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한글 글자는 일정한 규칙 안에서 조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진법적 사고와 유사한 원리입니다. 한글의 기본 자음, 기역, 니은, 미음 등은 사람이 발음을 할 때 입술, 혀, 목 등의 위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매우 과학적이며 AI가 음성 인식을 할 때도 한글의 논리를 적용하면 더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듯 한글도 기본 단위를 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최적화된 디지털 활용성입니다. 한글은 한 글자가 하나의 음절을 이루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과 전송 효율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컴퓨터라는 단어를 8개의 알파벳으로 나누어야 하지만 한글로 컴퓨터라고 하면 3개의 블록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 및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에서도 큰 강점이 됩니다. 알렉스는 점점 더 흥미진진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그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알렉스는 AI 연구자로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한글이 AI에 미칠 영향을 떠올렸습니다. 한글은 AI 언어 모델에도 최적화될 가능성이 높아 영어와 같은 언어는 단어마다 철자가 다르고 불규칙성이 많습니다. 반면 한글은 철저하게 논리적이며 규칙적인 문자입니다. 만약 AI가 한글을 학습한다면 영어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로도 정확한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겠어. 그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이슨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한국에 가서 제이슨이 놀란 눈으로 알렉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지금 한국 가겠다는 거야? 알렉스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단순한 문자 이상의 혁신이야. 난 직접 가서 한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고 싶어. 그렇게 알렉스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알렉스는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오면서 계속해서 한글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항 내 디지털 스크린, 표지판, 광고판, 공공시설 안내문까지 모든 것이 한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공항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영어가 기본이지만 국제공항 특성상 다양한 언어가 병기됩니다. 그러나 글자 크기나 배열이 일정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한자와 가타카나, 히라가나가 뒤섞여 있어서 외국인에게는 더욱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정보가 직관적으로 전달되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글 간판을 찍고 AI 번역 앱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굳이 번역이 필요 없네. 그 이유는 한글이 가진 모양의 규칙성 때문이었습니다. 영어와 비교하면 한글은 글자 크기와 정렬이 일정하여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한자는 복잡한 획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구조라 한눈에 의미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특히 디지털 스크린 환경에서 가독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곧바로 메모 앱을 열고 기록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다. 한눈에 정보가 전달되고 직관적인 패턴이 있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알렉스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국어 키보드를 켜고 안녕하세요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이거 뭐야? 엄청 빠른데? 영어를 타이핑할 때는 단어의 철자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손가락 움직임이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영어로 Hello, how are you? 17번 키를 눌러야 함. 한글로 안녕하세요? 7번만 누르면 됨. 이건 마치 효율적으로 압축된 데이터 같아. 한글이 제공하는 최적의 입력 방식 덕분에 한국어 타이핑 속도는 영어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한글이 단순히 문자 이상의 코딩적 사고를 가진 체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알렉스는 프로그래머답게 한글의 기본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마치 모듈화된 코드와 같아. 한글은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 블록을 조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니은과 아를 결합하면 나, 여기에 받침 미음을 추가하면 남이 됩니다. 이는 마치 함수와 변수의 조합처럼 새로운 데이터, 구조를 생성하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그는 코딩할 때의 습관대로 종이에 한글 조합을 써보았습니다. 알렉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모듈형 시스템이잖아. 언어학적으로 보면 영어와 같은 언어는 개별적인 알파벳을 조합해 단어를 만들기 때문에 불규칙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체계적인 규칙이 존재하여 AI가 학습하기에도 최적화된 문자였습니다. 알렉스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AI 연구소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의 NLP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이 가진 규칙성 덕분에 AI 언어 모델이 학습하기 쉽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는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한글은 데이터 효율성이 뛰어나서 AI가 언어를 학습하는 데 유리할 수 있겠네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같은 단어라도 시제나 문법에 따라 철자가 달라지지만 한글은 조합 방식이 일정해서 AI가 쉽게 패턴을 학습할 수 있어요. 알렉스는 다시 한번 한글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 이게 바로 한글의 진정한 가치구나. 그리고 그는 더욱 깊이 한글을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렉스는 한국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직접 한글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한글 학습의 놀라운 점은 단하루 만에 기본적인 읽고 쓰기가 가능했습니다. 문자의 모양과 발음이 1:1 대응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불규칙적인 스펠링이 존재하는 영어와는 달리 한글은 규칙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존재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알렉스는 점점 한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문자와 관련된 연구를 직접 해봐야겠어. 알렉스는 한국에서 한글을 배우고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연구하면서 점점 한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어 논문을 읽으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외국인 한 명이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한글 배우는 거야? 알렉스가 고개를 들자
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미국인 남성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 한글을 배우면서 AI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 남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생각엔 굳이 한글을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한국어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언어가 아니잖아. 알렉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이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나는 한글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해. 영어 키보드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복잡한 한글을 배워야 해? 알렉스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한글의 장점만을 보고 연구를 해왔지만 실용성과 국제적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닐까? 혹시 내가 한글을 너무 이상적으로 바라본 걸까? 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알렉스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보 전달 속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영어와 한글로 같은 정보를 입력하고 얼마나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습니다. 한글 키보드는 단어를 블록 단위로 입력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게다가 오타가 적어 수정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음성 인식 테스트입니다. 한글은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가지므로 AI가 음성 데이터를 처리할 때 훨씬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영어는 같은 발음이라도 철자가 다를 수 있어서 혼동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데이터 학습을 해봤습니다. 한글은 규칙적인 조합 방식 덕분에 AI가 학습할 때 더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영어는 단어별로 다양한 변형이 있어 데이터 양이 많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실험을 마친 후 알렉스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정보 혁명의 핵심이 될 수도 있어. 그는 다시 한번 한글의 가치를 깨닫고 더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뛰어난 문자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과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을까? 알렉스는 한국의 IT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 등의 연구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기존 문자들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예요. 그러나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알렉스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글이 혁신적인 문자임은 분명했지만 세계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한글이 한국어만을 위한 문자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해. 알렉스는 기존의 문자 시스템이 아닌 한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언어를 개발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언어, AI 학습 최적화된 한글, 기반 데이터 구조, 한글의 블록 구조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 그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의 연구진들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정보 전달 방식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도구다. 이제 그는 이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알렉스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리콘밸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한글의 혁신적인 구조, AI와의 결합 가능성, 디지털 시대에서의 최적화된 문자 체계 이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정보 혁명의 핵심이라면? 그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1은 한글 기반 AI 데이터 처리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AI 언어, 모델은 영어처럼 불규칙성이 높은 언어를 처리하는데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조합이 명확하고 규칙적이기 때문에 AI가 학습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인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2는 한글 기반 스마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는 한글의 블록 구조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연구했습니다. 기존 키보드보다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프로젝트 3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그는 한글이 한국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표준 문자로 활용될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AI 번역 기술과 결합해 한글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글을 단순한 문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글은 정보혁명의 열쇠였어. 알렉스의 연구는 빠르게 주목받았습니다. 그가 개발한 한글 기반 AI 학습 모델은 기존 영어 중심 모델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국제 IT 업계에서도 그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한국어의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에서도 알렉스에게 협업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한글이 가진 혁신적인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알렉스는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섰습니다. 그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글을 보고 느꼈던 신기함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정보 전달의 혁신이고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 혁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그렇게 한글을 향한 그의 탐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글, 디지털 혁명의 중심이 되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